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 고등부 강사 유진호라고 하고요. 오늘은 예일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문제 풀이만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놓치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 주목해서 조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볼게요. 하면서 말을 좀 섞을 건데, 일단 10번 문제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왜냐면 우리의 부교재 올림포스 고난도, 이게 이제 우리 부교재잖아요. 여기서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요거는 왜 푸냐면 평소에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했니? 같은 거를 조금 체크해 보고 싶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문제 풀이 해볼게요. 야는 2차식을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B입니다. 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1차식에 대한 나머지니까 바로 나머지 정리를 썼겠지? 따라서 X자리에 A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해주면 그 값이 나머지가 나왔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아마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서 이제 내가 할 일이 근의 모양을 판별하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라고 하는 조건이니까 당연히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는 너의 판별식이 음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 하면 이 부분도 이제 올림포스 교재, 부교재랑 똑같은 표현이었으니까 어렵지 않게 계산했을 텐데, 이 생각을 해보자. fx 여기 있어 해서 x자리에다 요거 대입할 거거든.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a는 자연수야. 그럼 요 값이 대입된다고 하면 fx가 가지고 있을 근이 있었을 텐데, 그 근에 요런 연산을 해서 모양을 바꾼다는 거거든. 하면 어차피 자연수 값을 더할 건데, 여기 가지고 있던 근이 마이너스 2a라는 거를 대입해서 바꾼다고 해서 실근이 허근으로 바뀔까? 는 아니겠지. 아마도 그냥 fx를 가지고 근을 판별하나, x-2a를 넣고 근을 판별하나, 판별식은 똑같을 거라고. 요게 이제 작년에 기출문제, 예일여고 기출문제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가지고 그때 정리한 것 같긴 한데, 해서 연산해 볼게요. 나는 얘를 만들지 않겠다고. 어차피 근의 모양이 판별이라면 그냥 x로 놓고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걸로 시간 단축을 좀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올림포스 고난도 공부했니? 라는 거예요. 하러 갈게요. 그럼 fx 쓰러 갑니다. x제곱 2x 플러스 5 놓고요. 에다가 a제곱 플러스 10 놔주시고 마이너스에 b를 쓸 건데, b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b값 대입할게요. b의 값은 a제곱 2a 플러스 5를 대입을 했고요. 이게 지금 0이 되는 방정식이에요. 연산 마저 할게요. x제곱에다가 2x는 생겼고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 a제곱이랑 마이너스 a제곱 남아있는 거 써주시면 여기까지 방정식이 완성이 됐고, 여기다가 판별식을 적용을 할 건데, 여기 짝수니까 4분의 d를 쓸게요.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값, c 값을 썼을 테니까 여기까지 한 게 음수면 된대요. 해서 a의 범위 찾으러 가시면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2로 나눗셈에서 a 값은 자연수만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바로 정리할게. a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여기까지 가능하겠구나 하면 a 값의 범위는 찾아놨고, 이걸 가지고 a 플러스 b라고 하는 얘의 최대치수를 구해보래요. 하면 이 녀석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값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 a, b에 따라. 즉 얘가 함수라는 얘기지. 하면 최대치수 구하러 갈까? 여기다 쓸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a와 b의 값으로 결정이 되고요. 변수 한 문자로 정리하려고 요거 대입하겠습니다. 하면 a 제곱에다가 b값 대입할게.
3a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너의 그래프 개형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였을 테고요. 범위값을 나눠보려고 축을 세웠더니 축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근데 어차피 a는 요거밖에 못 쓰지. 그러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요쯤에 a가 1인 곳이 있을 거고, 가장 멀리 이쯤에 a는 4가 놓여 있겠다 하여 a에 1을 넣으면 최소값이, 4를 넣으면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 연산 마무리하러 갑니다. 최소는 a에다 1을 대입을 할 거니까 얼마요? 이게 9가 나왔고요. 최대는 4를 대입을 할 거니까 16 더하기 12 더하기 여기까지 해서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위에 거 뺄게요. 연산해 주시면 뺐으니까 얼마야? 7 더하기 여기까지 12, 10이니까 답은 24 쓰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거 아마 많이 맞췄을 거야, 그치? 많이 맞췄는데 어차피 부교재에서 되게 많이 출제될 거 알잖아. 하고 부교재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다는 것도 알아. 문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얘도 사실 부교재에 있는 것 치고는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잖아. 많이 어렵잖아, 그치? 시간이 되게 많이 소모될 거 알지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책만 완벽히 익히면 90점대도 가능한 거 아니야? 완벽하게 익힐 수 있다면? 물론 실수도 하고 뭐도 할 수 있겠지만, 하면 이 책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 시험을 통해 느꼈다면,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했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볼까요? 11번은 문제는 간단한데 요거는 이제 부교재에서 없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숫자가 어려웠다 해서 요거는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봅시다. 이렇게 생긴 숫자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 값 구해주세요를 하는 중이니까 이거 나머지 정리에 활용을 쓰라는 거겠지. 그럼 포인트는 뭐야? 이 자리가 1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어떤 임의의 항등식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맞지? 하면 숫자를 봤을 때 조금 경험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수를 좀 많이 다뤄봤어야 될 것 같은데 8은 2의 세제곱이고 2의 거듭제곱이 여기 놓여 있는데 17이 문제야. 근데 이 17이라고 하는 수를 쪼개서 2의 거듭제곱에 가장 가까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어야겠구나 까지 했어요. 하여 이 부분을 이제 1차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써보자. 나는 17이라는 걸 x로 놔볼게요. 그럼 이렇게 x로 표현된 임의의 항등식을 제작을 할게요. 어떻게 하지? 얘가 x니까 요걸 하나씩 뜯어 바꿀 건데 2의 8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뜯어보자. 2의 8제곱은 2를 4제곱을 한 다음에 다시 제곱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16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나는 17이라는 걸 x로 놓기로 했으니까 2의 8제곱을 x에다가 17이었으면 좋겠으니까 다시 1을 뺄게요. 이렇게 17에서 1 뺐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겠구나 하여 주어진 식 x로 바꾼 임의 항등식 만들게요. 하면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꿨을 거니까 에다가 17이라는 걸 x로 놓기로 했으니까 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값으로 나눗셈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여기는 8의 x라고 쓸게요. 임의의 몫이라는 게 생길 거고 나는 1차식에 대한 나눗셈을 하는 중이니 여기에는 상수인 나머지가 올 거예요. 이 식 자체는 항등식이니 x자리에는 넣고 싶은 걸 넣어도 돼서 0이라는 걸 넣겠습니다. x에 0을 내면 1이야. 너는 0이야. 너는 0이야. 따라서 이 나머지에 들어갈 값이 1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면 이 자리에 1을 쓸게요.
여기 찾은 거니까 여기가 1인 거야. 하면 얘가 이미 항등식이라 했지, 그치? 항등식 x에 넣고 싶은 거 넣어도 되지. 그럼 다시 x에다가 17이다라는 값을 넣어보시면 이 자리는 16의 제곱이니까 얘가 2의 8제곱이 됐고요. 여기는 17의 8제곱이 됐고요. 그것을 8 곱하기 17이라는 수로 묶으면요.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임의의 수가 생기고 여기에 묶여있지 않은 1이 남아요. 그럼 우리는 얘가 너보다 작은 수니까 나머지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얘들아, 이런 건 틀려도 돼. 물론 맞추는 게 당연히 더 좋겠지. 근데 얘는 부교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되게 다양한 문제집 좀 경험치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수를 많이 다뤄봤어야 이거 보면서 16이 근사치니까 이렇게 바꿔서 항등식 만들어야지 라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보고서 무슨 단원의 문제구나 까지만 판단했다면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였는데 경험치가 좀 필요한 문제였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맞추기는 좀 힘들었다. 이거 아마 거의 다 틀렸을 거야.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부교재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은 13번이에요. 얘를 푸는 이유는 어렵진 않았는데 얘도 이제 부교재랑 교과서 이외에서 나온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사실 예상이 조금 예측이 가능한 문제이긴 했어. 아마 모의고사 프린트 같은 곳에서 이걸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거든. 얘는 그랴 예일여고가 항상 처음 시험은 고2 모의고사에 나오는 수상 내용을 가져다가 많이 문제를 내거든. 이번에도 역시나 그게 나왔어. 얘를 만약에 처음 봤다면 올림포스 부교재가 조금 버거워서 그 이외의 것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얘까지 틀렸어도 90점은 나온다. 중요한 건 부교재 자꾸 강조하는데 이게 먼저 마스터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이외의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아무리 선생님들이 예측하고 뭐 준비시켜도 얘가 안 되면 시험 전날 얘 다시 볼 겨를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평소에 열심히 해주세요가 다시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하러 가자. 야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처음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복소수가 존재합니다. 그때 K값은 실수로 전부 다 구한 다음에 곱하기 해주세요. 가조건 해볼까요? 가조건을 보는 순간 복소수가 이항할게요. 그 켤레를 합쳤더니 0이래.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야? 복소수 G에 실수부가 0이야 라는 뜻이겠지? 해서 우리는 임의의 복소수 G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실수부가 0이니까 복소수 G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수구나. 요걸 보고 떠올랐을 첫 번째는 G는 순허수구나. 또는 이게 복소수라고 했지 허수라고 하진 않았잖아. 해서 여기 있는 이 허수부가 0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복소수인 G는 0일 수도 있구나.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하면 요랬을 때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얘가 순허수래요. 뭐 2차니까 2차 방정식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너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순허수라고 했으니까 복소수의 상등으로 문제풀이 하려고 그냥 대입했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대입해버릴까? 대입 한번 해볼게. 요거 대입을 했다면 나조건에 대입합니다. b제곱에 i 제곱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k제곱 2k에 15에다가 g자리에 여기까지 썼고요. 다시 k제곱에 여기까지 연산을 할 건데 여기서는 얘만 허수임이 분명해. 근데 연산 결과가 0이라는 실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허수부는 사라져야 돼.
허수부가 사라져야 되니까 이 값이 0이 나올 거야. 하면 나는 g가 0이 되는 경우는 따로 풀기로 했으니까 b는 0이 아닌 거야. 요 안에 있는 요 개수가 0이 되게 하는 k값 인수분해 하면 되겠지? 하여 인수분해는 바로 갈게요. k는 3이거나 마이너스 5구나 까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그 k값에 따라 이제 여기는 얘랑 얘가 연산이 돼서 0 이하를 만족할 수 있어야겠지? 헌데 k가 만약 3이면 어떤지 해보자. k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여기다 바로 갈게. 9 빼기 3 빼기 12야. 음수야, 그치? 이거 음수지? 얘도 무조건 음수지? 음수와 음수가 만나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k가 3에서는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k가 마이너스 5면 대입해볼게요. 25 플러스 5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게 양수야. 이 양수와 이 b값이 결정이 되겠지? 이 음수를 연산해서 0이 되게 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b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k값을 찾는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k값 하나 찾았고, 두 번째, 이 b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g가 그 0이라는 실수였을 수도 있잖아. 0이라는 거 대입해버리면 되니까 이번엔 뭐야? 여기 0 되겠지? 여기만 확인하면 되겠다. 하여 k제곱에 마이너스 k, 이게 0이 될 거예요. 인수분해는 바로 가겠습니다. k값은 여기까지 계산하면 되겠다. 하여 내가 찾는 k값은 3개구나. 이 3개의 값을 뭐하라? 곱하라고 하였으니 마이너스 12 곱했으니까 60. 답은 60이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들아, 다시 이거 시험 마무리를 할 건데, 이번 시험이 시험지만 놓고 보면 되게 어려웠어. 왜냐면 시험이 출제되는 소스가 올림포스 고난도니까, 거기 책 자체가 어려우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바꾸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계산을 다 해봐야 되잖아. 시간이 엄청 부족했을 거야. 사실 그래서 서술형 마지막 문제도 오답률이 높은데 시간 때문에 못 푼 거라고 생각해서 풀이는 안 했거든요.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다시 강조할게. 그럼 이 시간을 극복하려면 내 계산 속도와 문제 이해력이 빨라지면 되겠지. 근데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힘들잖아. 오랜 시간의 경험치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교재를 보자마자 풀이와 답이 수룩 지나갈 정도로 많이 반복했어야 됐다. 가 이제 1번이고, 이제 그거보다 더 고난도 아니지, 고득점을 준비하려면 이제 부교재 이외에서도 2문제 혹은 적게는 1문제, 이 정도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된단 말이지. 근데 방금 풀이 해봐서 알겠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 해서 요거까지 하는 걸 일단 최우선으로 하고요. 내가 이 부교재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면 사실 딱히 준비 안 했어도 풀 수 있었을 거야. 물론 이걸 완벽히 이해할 정도의 학습량이 받쳐진다면 이런 것도 하겠지만 여튼 최우선은 이거라는 거. 혹시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많이 기가 죽어 있을 학생들도 있을 텐데, 목표를 잡고 공부해 주시고,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교재도 단원별로 나눠져 있잖아. 내신 필수 문제 하고, 그게 뭐였지? 뭐 변별력 있는 1등급인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눠져 있잖아. 근데 단원 시험지 한번 펼쳐놓고 너희가 직접 확인해봐.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고, 그럼 내가 별표 쳤던 문제를 여전히 틀렸는지, 아니면 공부할 때는 맞췄는데 왜 시험지에서 틀렸지?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좀 검증해 봐야 되고요. 하고 문제가 바뀌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바뀌는지, 물론 내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좀 절실하게 생각하려면 억울함이 정말 크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스스로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내가 이번 시험 대비할 때 여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준비를 다 못했다면 여기까지 한 거는 정말 다 맞췄는가? 이런 거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조금 객관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첫 시험이라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실력 발휘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방향성을 좀 잡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 시험지를 내가 피드백을 해야겠구나를 고민하길 바랍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